2021 중등 쌤튜브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통합사회교사 조은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길 응원합니다. 그럼 네 번째 수업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수업의 제목은 통합사회 항해하기 3부 시리즈 중 마지막 수업입니다. 영역 3, 사회변화와 공존으로 7에서 9단원의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다룬 학교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별 추천 도서를 안내하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역 3, 사회변화와 공존은 7에서 9단원으로 총 3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 세계화, 지속가능한 삶이라는 핵심 개념을 주제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단원 순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문화와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은 무엇이며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문화의 형성과 교류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권과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문화인식 태도가 필요함을 파악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다양한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을 탐구한다. 두 번째,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의를 파악한다. 세 번째,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네 번째,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단원,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문화권과 문화지역, 문화요소, 문화경관, 점이지대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은 문화권의 형성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요소와 자연적 인문적 특징을 통해 복합적으로 구분된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문화권, 세계의 주식문화권, 세계의 종교경관, 대륙별로 구분된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 문화변동과 전통문화에서는 문화의 변화를 토대로 내적 요인에 따른 발명과 발견, 외적 요인에 따른 문화 전파, 그리고 전파의 종류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 접변의 종류로 병존, 동화, 융합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의 고유 가치와 문화 정체성을 담은 전통 문화의 중요성과 창조적 계승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명과 발견으로 나타난 삶의 변화, 문화 전파의 종류,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 그리고 전통 문화의 계승 방안을 보여주고 있네요. 7-3 문화상대주의와 보편윤리에서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사대주의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이해하는 것으로 선악이나 우열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상대주의를 통해 편견의 제거와 관용과 겸손의 태도가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가치와 원리를 의미하는 보편윤리를 통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의 필요성, 그리고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중국의 전족 관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4 다문화 사회와 문화 다양성 존중에서는
세계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사회가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문화적 경험이 증대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편견, 차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상대주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이와 차별을 인식하고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분포 현황, 다문화 사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그리고 다문화 사회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단원, 세계화와 평화는 세계화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세계화로 인한 문제와 국제사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함을 파악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국제 갈등과 협력 사례를 통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세 번째, 남북 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1 세계화의 양상과 문제의 해결에서는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적 제약이 줄어들고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세계화 및 지역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과 세계도시의 형성,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는 등의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에 따른 문제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나며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역화의 사례, 다국적 기업의 활동, 세계도시 뉴욕의 사례, 세계화에 따른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8-2 국제사회의 모습과 평화의 중요성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우전성이 높아지고 개별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갈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등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의 의미를 바탕으로 전 세계 인류가 행복, 복지, 번영을 누리는 진정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과 남수단을 통해 본 국제사회의 갈등 양상,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 손자병법에 담긴 평화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3 남북분단과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 6.25 전쟁으로 비롯된 남북분단과 민족 공동체 회복,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으로는 영토 문제로 독도,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이 있으며 역사인식 문제로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중국의 동북 공종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으로는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의 남북 상호협력, 제3세계 지원,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이 있습니다. 분단에 따른 남북 간의 갈등 상황,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중국의 동북공종 문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단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은 지구촌의 미래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바탕으로 인구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 설정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는 단원입니다. 학습 목표로는 첫 번째, 세계의 인구 분포와 구조 등에 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인구 문제 양상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지구적 차원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분포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개인적 노력과 제도적 방안을 탐구한다. 세 번째,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1 세계의 인구와 인구 문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선진국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대도시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은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국제 인구 이동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 인구 문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인구 과잉 문제, 인구 이동에 따른 지역 갈등이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인구 정책의 수립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 성장, 세계의 인구 분포, 세계의 인구 이동, 일본과 인도의 인구 피라미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2 세계의 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는 인간에게 유용하고 개발 가능한 것이라는 자원의 의미와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의 자원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인해 자원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 민족주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욕구를 함께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국제환경협약,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법률, 윤리적 소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석유의 가치 변화, 주요 에너지 자원의 분포와 생산, 북극해 지역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방안,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3 미래 지구촌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서는 국가 간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정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난민 문제, 국가 간의 빈부격차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생활공간이 확대되고 편의성이 증대되었으나 과학기술의 부작용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민의식 수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협력과 갈등 사례, 우리의 미래 생활을 변화시킬 과학기술, 지구촌의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나의 세계 시민의식 수준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역 3, 사회변화와 공존의 내용을 다룬 학교 수행평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의 수행평가 사례를 통해 자료 제작 방법과 평가 유형, 그리고 채점 방식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의 논술은 7-4 다문화 사회의 갈등, 8-1 세계화에 따른 문제, 8-2 국제사회 행위 주체의 역할, 9-3 미래지구촌과 우리의 삶의 내용을 다룬 수행평가로 제시된 논술 주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입니다. 특히 주제에 드러난 갈등에 대해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분석한 후 우리 삶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합니다. 제시된 문제로는 이슬람 국가의 테러, 과연 용인될 수 있을까? IS의 종교적 특징과 교리, IS 내 중동 국가 간의 권력 구도, 테러가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수행평가 응시 요령, 교육과정 성취 기준, 제시된 글쓰기 프레임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단원별 추천 도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문화와 다양성에서 소개해 드릴 책은 마빈 해리스 저자의 문화의 수수께끼입니다. 문명의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다. 마빈 해리스의 문화인류학 3부작 중 제1권인 문화인류학 이론에 대해 살펴본 책입니다. 기이한 문화현상을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하며 문화의 발전 과정은 번식 압력, 생산 증가, 생태환경 파괴, 새로운 생산 양식 출현의 연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 적응 양식을 통해 가족 제도와 재산 관계, 정치 경제적 제도, 종교, 음식 문화 등의 진화와 발전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8단원 세계화와 평화에서는 장 지글러 저자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기아의 실태와 배후 요인들을 추적하다.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인 저자 장 지글러가 기아의 실태와 그 배후의 원인들을 대화 형식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전쟁과 정치적 무질서로 인해 구호 조치가 무색해지는 상황과 소는 배불리 먹이면서 사람은 굶는 모순된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막화와 삼림 파괴, 도시화와 식민지 정책, 불평등을 야기하는 금융지배 등 기아를 발생시키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를 분석하고 있으며 부자들이 버린 쓰레기로 연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정과 지구촌 식구로서의 도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9단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에서는 올더스 헉슬리 저자의 멋진 신세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암울한 미래에 대한 현대 고전으로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가운데 인간의 자유를 통제하는 미래 문명 세계를 그려낸 작품입니다. 멋진 신세계란 가족이라는 유대가 사라지고 인간은 최소한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자유마저 박탈당한 곳을 의미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5계급으로 나뉘어 인류가 맞춤형으로 대량 생산되며 끝없이 반복되는 수면학습과 세뇌를 통해 정해진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와 격리된 원시지역에 살던 야만인 존이 우연히 이곳에 초대받으며 느끼는 일상을 바라보는 책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한 4번째 수업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음 수업에서 통합사회 단내리기, 진로 실현을 위한 통합사회 교과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수업을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과 관련하여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 경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실천일지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